칠순을 훌쩍 넘긴 박철수 노인. 마을 언덕배기 낡은 기와집 한 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왔죠. 새벽이면 텃밭을 일구고 해질녘이면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날 때마다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박노인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 그래도 고집이 세서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잖아. 하지만 박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군 이 땅,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재산과 땅이 꽤 많았던 것이죠. 시가로 따지면 약 15억 원 상당. 하지만 그는 그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손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30 중반의 남편 최민수와 아내 김유진.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느 화창한 오후 최민수 부부가 박노인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번에 마을에 이사 온 최민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노인은 낯선 이의 방문에 잠시 경계했지만 부부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오, 그래. 잘 왔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게.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가 장 보러 가는 길인데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김유진이 장바구니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갈 김에 뭐라도 좀 사다 드릴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부부의 친절한 제안에 박노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맙네. 된장 좀 사다 주겠나? 당연하죠.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부부는 흔쾌히 응답하며 떠났고 1시간 후 정말로 된장뿐 아니라 각종 반찬거리와 과일까지 잔뜩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셔야 건강하시죠. 저희가 앞으로 자주 들를게요. 박노인은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젊은이들도 있구나. 그날 이후 최민수 부부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점차 거의 매일. 그들은 박노인의 집안 청소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어주고 식사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삼계탕 끓여왔어요. 같이 드셔요. 아이고, 고맙네. 나 혼자 먹기 미안한데. 뭘 그러세요?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 같으시거든요. 김유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박노인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야, 박노인 요즘 젊은 부부가 엄청 잘해준다며? 그러게. 친자식도 저렇게 못할 텐데.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딨어. 박노인 팔자 좋아졌네. 말년에 좋은 사람 만났어. 칭찬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최민수 부부는 현대판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박노인의 집을 나설 때면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노인 완전히 우리 믿어. 김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10년 넘게 혼자 산 늙은이가 누가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때야. 재산 규모 확인했어? 응.
땅이 세 필지에 집까지. 대충 15억은 넘을 거야. 예금도 꽤 있고. 좋아. 계획대로 가자.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만이 번득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최민수 부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밤에 외로우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너희들 덕분이지.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저희도 어르신 만나서 행복해요. 진짜 아버지 모시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 뭐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지.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김유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박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부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박노인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일주일 후 최민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재산 관리를 위한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그게 뭔데? 간단해요. 저희가 어르신 대신 은행 업무나 서류 처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박노인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작은 글씨와 법률 용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복잡하네. 내가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르신. 저희를 믿으시면 돼요. 나쁜 짓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김유진이 따뜻한 미소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마음속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믿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박노인. 최민수 부부의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계좌 공동명의 신청서, 그리고 심지어 유언장까지. 박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그의 모든 재산은 최민수 부부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최민수 부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박노인의 일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통장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안전을 위해서요. 뭐, 통장을? 네, 걱정 마세요. 필요하실 때마다 돈 드릴게요. 이게 훨씬 안전해요. 박노인은 뭔가 찝찝했지만 이미 그들을 믿기로 한 터라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노인의 자유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마을 나가시면 안 돼요. 날씨도 안 좋고요. 네, 나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부부는 점점 노인의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을 경로당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들은 어르신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박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날 보호하려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박노인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야, 박노인 요즘 안 보이더라. 어디 편찮으신가? 글쎄, 그 부부가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효자들이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하지만 마을 이장 김덕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형님 계세요? 대문을 두드리자 최민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 어르신 좀 뵙고 싶은데요. 아, 어르신은 지금 주무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푹 쉬셔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네,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민수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김덕수 이장은 뒷걸음질 치며 집을 나섰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박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의 고독보다 더한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마을은행 지점장 이순자가 김덕수 이장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지점장님? 박철수 어르신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포착됐어요. 단 한 달 사이에 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요? 명의도 일부 변경됐어요. 최민수, 김유진. 그 부부 이름으로요. 김덕수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도 확인해 봤더니 박노인 땅 3필지가 모두 그 부부 명의로 이전됐어요. 이게 무슨... 이장은 즉시 박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최민수가 막아도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박 형님, 형님, 어디 계세요? 방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쩍 마른 박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보름 만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덕수야. 박노인은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통장을 빼앗긴 것, 외출을 금지당한 것,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덕수 이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기꾼 새끼들. 형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나도 믿고 싶었어. 진심이라고. 날 정말 생각해서 그런다고.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비통함이었습니다.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노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뭐라고? 그 효자라던 부부가... 네, 전부 연극이었어요. 노인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최민수 부부의 집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수 부부는 전문적인 재산 사냥꾼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돌며 혼자 사는 노인 6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던 것입니다. 총 피해액만 40억 원. 그들은 먼저 마을에 이사를 오고 혼자 사는 노인을 물색한 뒤 친절하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최민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노인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자발적? 당신들이 속여서 받아낸 거잖아. 증거 있어요? 도장도 본인이 직접 찍었고 서류도 다 합법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이장이 몰래 설치한 CCTV와 녹음 파일. 거기에는 부부가 박노인을 협박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해드린 것들 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 알았어. 녹취록이 재생되자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가 아닌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로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준엄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수, 김유진은 특수사기, 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박노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함과 허망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노인의 재산은 모두 원상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덕수야, 나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 형님,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그냥 진심 어린 마음 한 조각이었을 뿐인데. 김덕수 이장은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박노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청년의 회원들은 집수리 도구를 들고, 부녀의 아주머니들은 청소 도구를 들고, 어르신,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박노인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을 노리는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노인은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 내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네. 어르신 무슨, 내 재산 전부 마을을 위해 쓰고 싶어. 장학금도 만들고 독거노인 돌봄센터도 짓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 같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짜 효도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덕분에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됐네.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1년 후 박노인의 기부금으로 따뜻한 마을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독거노인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자로 나섰고 노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부부는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쳤습니다. 특히 김유진은 면회온 목사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나요? 사람다움, 양심, 그리고 진짜 행복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나마 인간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어느 봄날 오후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장학금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으로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 나 잘한 거 맞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는 박노인.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